네, 안녕하세요. 근로의 감성 독백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성 독백이 아니라 감성 투백인데요. 감성 투백은 제가 지은 말이고, 처음으로 이제 저희 감성 독백 라디오 첫 번째 이제 귀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라디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뜻깊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은 이제 대한민국의 한 또 청년이자 한 독서 모임 브랜드의 대표이자 현재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또 구하고 있어요. 구직자이기도 하신 우리 분입니다. 대표인데 구직을 하고 있다. 네, 어떤 사연이신지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 긴 말은 접어두고 직접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죠. 어디 보면서 해야 돼요? 여기 보면서? 이거 보면서 해도 됩니다. 네, 라디오라서 너무 카메라 의식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되고. 네. 우리 소개 한번 직접 해주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독서 모임 회사 대화상점의 대표이고요. 현재는 열심히 일을 알아보고 있는 백수인 김병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병석 대표님이자 지금은 일을 구하고 계시는, 그죠? 구직자죠. 네, 구직자이면서 또 대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취준생. 네.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네. 가능하지 않은 일 없고, 김병석님. 네네네, 맞아요. 네네. 오늘 사실은 어떻게 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셨는지. 사실은 제가 한 5년 전부터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독서 모임을 맨 처음 시작하였을 때 같이 참여해 주셨던 분이 중희님이세요. 맞습니다. 중희님이라 말해도 되나? 여기, 근로님. 근로님. 네, 근로님. 다시 그러면. 네. 사실은 제가 5년 전에 처음 독서 모임을 시작했었는데, 그때 독서 모임 참여자로 근로님께서 되게 오랜 기간 참여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알기도 하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형이기도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고요. 이전에 근로님께서 계속 유튜브 하고 계신 거 잘 보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언제 연락해가지고 그 유튜브 내가 출연하면 되게 영광일 것 같다. 그래서 출연 좀 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열심히 우겨가지고 감성 독백을 감성 투백으로 만들어서 네.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네. 이렇게 또 솔직하게 출연 동기를 또 말씀해 네, 주시고. 그죠? 네. 우리 병선님을 저 원래 이제 독서 모임을 운영하셨는데 제가 거기 참여했었었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기억이 나는 게 그 독서 모임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네, 그때 맞아요. 총 몇 명 정도? 많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한 번 열리는 모임인데 20명, 30명 넘게 온 적도 있고, 그렇죠. 단톡방에는 그때 100명 넘게 있었었죠. 그렇죠. 독서 모임이라는 게 저는 사실 책을 좋아해서 제가 네, 참여한 것도 있었지만, 맞아요. 또 그 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당시에 굉장히 좋은 또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들하고 지금도 가끔 연락하고 그렇죠. 1년에 한 번씩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연락 꾸준히 하는 분들도 또 있고, 네, 서로 도움도 주고.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출연해 주셔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또 최근에는 이제 우리 병석 대표님께서 사실 이 모임이라는 것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네. 폭망했죠. 그렇죠. 아주. 모든 게 다 와르르 무너안 내렸잖아요. 그죠. 사실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인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무거운 마음일 수도 있는데 나와서 또 얘기를 나눠주십니다. 무겁습니다. 네. 아주 무거워요. 네, 한잔 하시죠. 네. 네. 하루빨리 그 모임 금지가 풀려가지고 저희가 모두 다시 이제 얼굴을 대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이 독서 모임을 지금 운영을 직접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간 또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맞죠? 네, 언젠간 다시 할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하면서 요새 상태 메시지를 그래도 봄은 온다라고 그래도 적어놓을까. 봄은 온다. 날씨.
네. 곧 봄이 오니까. 봄은 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니에요? 왜 개드립 칠라 그랬는데? 주셔도 돼요. 편하게 주셔도 돼요. 그 일제감정기 시절에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오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꿨던 우리. 그죠. 코로나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봄은 오지 않을까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열심히 버텨보고 있는데, 네. 뭐, 나아지겠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병선님께서 직접 독서 모임을 창업해 보셨고, 운영도 하셨고, 그래서 이 책과 또 독서 모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냐면은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청년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창업을 새로 꿈꾸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비대면을 통한 어떤 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또 맞아요. 사업으로 확장시키고 그죠, 그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만들 수 있죠. 경제적인 활동을 할 나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을 가지고 또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서비스를 이렇게 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역행하는 대면 서비스를 해가지고 말이죠. 몰랐죠, 아무도 이런 시대가 올지는. 그럼요. 네. 겁나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병성님과 함께 독서 모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제가 처음에 또 궁금한 거는 예전에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이제 독서 모임으로 또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죠. 창업을 어떻게 또 하게 되셨는지. 네. 제가 이제 20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잖아요. 성인이 되고 나면. 그렇죠. 근데 나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좀 그런 정의감 같은 게 되게 투철했었어요. 정의감? 그래서 그죠, 그죠. 막 길거리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줍고 막 그래 아무도 안 보는 횡단보도에 무단횡단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파란불 있을 때만 가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이 조금 더 세상을 아름답게? 되게 웃긴데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이면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한번 줌으로써 세상이 더 깨끗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되게 한 명이 쓰레기 줍는 건 간단하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나의 그런 노력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뭔가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일을 하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까지 멋진 동기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맨 처음엔 그랬다. 맨 처음엔 그랬다는 급조하신 거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랬다. 이제 맨 후반 처음에는 가면은 이제 그랬다. 장사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단 맨 처음에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까 하다가 정치도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바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좋은 정치는. 그렇죠. 좋은 정책과 좋은 정치인 그리고 뭐 좋은 문화들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가 잠깐 그쪽에서 일을 해봤는데 느낀 거예요. 정치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을 공표하고 이게 시행되는데 시행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 정책 담당자들이 시행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정책 수혜자들이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죠. 근데 정책 담당자와 정책 수혜자가 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순기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모르니까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전반적인 사회적인 동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좋은 정책 뚝딱 만들어가지고 자 이제 이 정책 나왔으니까 세상 더 좋아질 거야 라는 거는 되게 낭만적인 얘기라는 거죠.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을 뽑는다, 뭐 좋은 정책을 만든다라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위에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아래로 퍼뜨리는 하향식 모델이라는 것도 되게 존중을 하는데 막상 그런 데서 일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런 게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요. 실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말이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럼 그때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을 바꾸려면 정치로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그때 계속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그죠. 계속 그때 글루님하고도 같이 그렇죠. 계속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독서 모임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독서 모임은 낯선 타인하고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낯선 타인하고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대화와 공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갈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을 갖고 있는데 그 갈등들이 실제로 마주쳐서 이야기를 해보고 공감해보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나만의 생각이 꼭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세상이 조금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타인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고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질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독서 모임의 순기능을 본 거죠. 타인을 이해하는 것, 타인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독서 모임이라는 게 결국 건설적이거든요. 무엇인가를 공부함으로써 더 나은 것은 무엇인가 자기 삶에 대한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자기 삶으로서 어떻게 적용시켜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 책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니까요. 그죠. 그냥 단순히 이제 피상적인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그러면 독서 모임을 많이 만들면 사업 어떻게 보면 더 그죠. 크게 만들면 많은 네, 사람. 맞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게 하면 우리 사회 사람들이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걸로 사업을 해서 대중적인 독서 모임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보급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참 진짜 건설적인 생각입니다. 맨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그죠. 맨 처음에는 첫사랑이 변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쵸. 누구나 맨 처음에 직장 들어가면 나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임원 되고 이 회사에 한 획을 긋겠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2년차 되면 퇴사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2년차 아니세요? 퇴근이 이제... 아닌가? 더 지나셨나요? 저는 이제 일한 지 조금 됐는데. 그러면 이제 네, 저는 그래서 그냥 출퇴근을 안 지켜도 되는 직업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네, 그죠. 아무튼 네. 그래가지고 독서 모임, 대중적인 독서 모임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보급시키자. 대중적인 독서 모임. 목적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어떻게 보면 결론은 그 모임이 커지면 이제 진짜 대중화가 되면 그걸 통해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이제 서로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더 나은 삶,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죠. 시작을 한 것이네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과 다르다는 느낌이 물씬 들었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이건 약간 알겠어요. 옛날 그 조선 시대나 이런 우리가 진짜 힘든 시대 때 뭔가 막 나라가 막 진짜 혼란스럽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재앙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진짜 막 외세 침략으로 막 핍박을 받고 억압받고 이런 시대에 그 진짜 영웅이 나온다고 하는 말처럼 그런 또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물론, 그랬죠. 물론 그 다음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요. 장사치죠. 자본주의에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도 필요해요. 모든 가치는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이고. 그죠. 어쨌든 자신의 그 욕구를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까지 발전시키신 거니까. 네, 맞아요. 이 도전 정신이 저는 좀 되게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빨리 시작을 한번 해볼까? 언젠간 사업하셔야 돼요. 네, 남자는 사업이죠. 언제까지 직장을 그 잘라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 남자
사업 아니고 사업을 언젠가는 해봐야 됩니다. 또 나 예, 사람이. 언젠가는 정년퇴직을 하고 우리 이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년퇴직 60세 한다 해도 뭐 재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년 언젠간 우린 모두 자영업자가 돼야 돼요. 취직이 잘 안 되죠, 그리고. 그죠,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서 모임을 통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던 건데요. 네. 그러면은 네. 병석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네, 이제 그리고 독서 모임이니까 네네네. 모임은 많잖아요, 세상에. 많죠, 사교 많죠. 모임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건전한 모임, 불건전한 모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꼭 독서 모임이 다른 모임에 비해 그래도 좀 특이점이나 장점이 좀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수많은 모임들이 존재하고 그 모임들만에 갖고 있는 각자들의 장점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모임들 다 좋은 모임들인데 대신 우리는 내가 취미를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취미를 갖게 될지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있어서 독서 모임은 이게 두 가지 가치가 같이 있는 거죠. 이 단어에도 나와 있다시피 독서와 모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독서와 모임. 그죠? 그 뜻은 뭐냐면 책을 읽는 사람들을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독서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 책을 읽는 그죠, 것에 그죠. 흥미가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임에서 만나는 거죠. 그죠? 뭐 설령 내가 그러니까 책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책에 흥미를 가져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독서 모임에 그런 분들이 나오시는 이유도 나는 책 읽는 사람하고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 단순히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그러니까 뭐 애인을 만들고 싶어 이런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역 말고서도 나는 책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혹은 책을 읽어가지고 더 건설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지적인 향유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그냥 책 읽고 싶은데 혼자 읽으면 힘들어서 라고 읽는 거는 전 사실 그 뒤에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 목적은 안에 있는 니즈는 그런 니즈가 아닐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통을 이제 그쵸. 지적인 어떤 교류와 소통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오게 되는. 뭐 꼭 지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쵸. 내가 감성적인 그죠 것도 그죠 있을 내가 책을 읽고 싶고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하고 하는 대화가 일반적인 일상 대화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친구 만나가지고 하는 대화랑 맨날 하던 대화만 하죠. 그죠 그죠 뭐 교수님 만나서 하는 대화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모르는 세계나 어떤 학문이나 뭐 분야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서 모임은 독서 모임 나름대로의 가치와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안 하신 지 좀 20년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못했죠. 맞아요. 하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책을 계속 읽고 있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 책을 자꾸 많이 읽게 되는 문제긴 한데. 맞아요. 어쨌든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때 병선이 운영하시는 그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도 진짜 그 책을 통해 소통하는 거 되게 좋았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편견이나 오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모르면.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주워들은 말로 뭐 그렇다더라 이렇다더라는 그런 편견이 굉장히 많았는데, 고정관념과 네네네. 책을 통해 그걸 어떤 작가들의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그죠. 본 사람들이 책을 쓴다고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또 깨버릴 수 있는 좋은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독서 모임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잘 맞네요. 알겠습니다. 마치 짠 맞춘 것처럼. 네. 짠 맞추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네네네. 혹시 독서 모임 안에서 아까 연애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는데, 네네네.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시면서 이제 모임원을 뭐 이렇게 서칭했다 그런 걸 하시면 네, 노코멘트. 안 돼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네. 사랑을 하고 계셨어요. 노코멘트. 예. 네. 그쵸. 그리고 여자친구분께서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고. 예. 안 실제로 그럼 병성님 말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안에 이제 모임원들끼리.
네, 그쵸.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결혼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안에서 만나서. 네, 그쵸, 그쵸. 몇 커플이나 아시는? 뭐, 제가 아는 커플이 6인데, 6쌍? 6쌍이죠. 12명? 예, 12명이죠. 와. 6쌍인데, 근데 뭐 제가 들어가는 모임은 극소수잖아요? 저희가 모임 많았을 때는 한 30모임 됐었으니까, 그 중에 한 모임에서 있었던 거니까, 뭐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자세히는 몰라요. 모르는, 그렇죠. 다 속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적진 않는 편이다. 그렇게 만나서 연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게. 네, 그렇죠. 엄청 많다고 보면 되죠. 생각보다 많아요. 역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만추. 자만추 할 때 어디서 만나야 되냐. 그 회사에서 못 만나면 결국에는 이게 취미 모임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취미 모임에서 만났을 때 나쁘지 않은 거죠. 독서 모임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 클럽에서 만났다는 것보다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굉장히 교양적이다. 뭐 그럴듯한 느낌. 근데 좀 사람이 재미없을 것 같긴 한데. 에이, 독서, 그죠, 여러분 그죠. 책 읽다가도 할 짓은 다 하는 네. 그런 것 세상 인간은. 아무튼 여러분 결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독서 모임. 꼭 그렇진 않은데. 여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상은 노 코멘트. 네네네. 네,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끊고 갑시다. 네네. 네. 그럼 다음 또 궁금한 건 네. 그래도 이 모임장으로 네. 대표로서 운영을 했으니까 그래도 독서 모임, 독서 상점 그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뭐 웃기던 뭐 슬펐던 감동적이었던 에피소드라고 생각나는 하면은 네. 그러니까 막 디테일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좀 저희가 독서 모임을 되게 오랫동안 다양한 모임들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오는 통계들이 존재를 해요. 통계를 또 내보셨구나. 네네.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본 거죠. 네. 나름대로 내봤는데 그때 되게 재밌는 게 평일반하고 주말반하고 오시는 분들의 니즈가 좀 달라요. 이제 독서 모임의 그 네네네네. 분야가 요 반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평일에 하시는 그죠, 분들, 그죠. 주말에 하시는 분들. 그죠. 평일에 하시는 분들은 일 끝나고 오시는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직장인. 그죠, 그죠. 거의 이제 일 알바하고 끝나고 열심히 막 뛰어가지고 그 책 읽고 오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내 지식을 쌓는다거나 어떤 그죠, 교양을 그죠. 쌓는 그런 자기 개발. 그죠, 그죠. 평일은?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그리고 평일반에서 또 되게 신기한 게 보통 평일반 중에 어느 반이 제일 잘 될 거라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은 싫고 네. 힘들잖아요. 월요일은 싫고 뭔가 화요일도 싫고 뭔가 주말에 가까워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쯤? 금요일은 또 독서 모임을 가려고 하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수목? 제일 인기 많은 반은 수요반이고요. 수요일. 그 가운데 있다라는 장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가운데 그 다음으로 인기 많은 반이 의외로 월요일. 월요일에? 네. 진짜 왜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나름 추론을 해보건데 주말에 일단 작품들을 이제 읽고 올 수 있잖아요. 책을 이제 주말에 시간에 읽고 그리고 또 월요일에 생각보다 회식이 별로 없어요. 없죠. 코로나 시대에는 회식이 없어지긴 했으나 원래 회식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월요일에 회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월요일 반이 되게 인기가 엄청 많았다. 근데 네네 그죠. 근데 결국에는 평일반들은 좀 자기 개발 의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렇구나. 그죠. 근데 주말반들은 자기 개발보다 내가 이날은 독서 모임 사람들하고 좀 놀겠다. 놀아보겠다 한번. 네.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게 뭐 11시에 만나던 뭐 2시에 만나건 4시에 만나던 간에 이 모임이 한번 잡히면 그 하루는 독서 모임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지고 볶던 거기 만난 사람들하고 놀아야 되죠. 그죠. 그날의 주요한 토픽은 독서 모임이란 말이죠. 기대를 하죠 또. 예. 새로운 사람이 왔을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게 모임에 치중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친구도 주말 모임이 훨씬 더 잘 사귀고요. 여유가 있고. 그죠? 그래서 뭐 결혼하신 분들도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주말반에서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겠죠. 엄청 많이 들어오시고 엄청 많이 나가세요. 그만큼 수요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럴 것 같긴 해요. 주말에 편안한 마음으로 네,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데이트를 주로 주말에 하는 것처럼 그죠. 내가 그런 느낌으로. 살랑살랑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경계를 풀고 주말 모임에 나가는 것과 일 끝나고 막 그 뭔가 갑옷을 입은 으아! 난 그래도 오늘 책을 읽었으니까 이걸 이제 토론을 해야겠어 하는 그런 자기 개발에 열정으로 나가는 것은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아, 그런 차이가 또 있구나. 네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팁이 연애나 결혼을 또 꿈꾸시는 분들은 주말 모임으로 가시면 된다는 게 되나요? 뭐 정리를 해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주말 모임. 되게 잘 노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거. 저도 열심히 놀아봤는데 맨날 밤새 놀고 그랬던 적도 너무 많아서. 모임을 독서를 가장한 이제 유흥이 되는 건 아닌지. 근데 저희 모임들의 대부분은 기본이 꼭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있어요. 뭐 느낌이 뭐 제 모임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책에 대한 얘기만 빡세게 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책에 대한 그죠. 이야기, 할 때는 제대로 하고 이제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이 사람들이 과연 독서 모임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재밌게 놀고. 그 직장인들이 넥타이 매고 노는 것처럼 일할 땐 일하고 놀 땐 놀자 이런 느낌으로. 한국인들의 특성.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통계. 네,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독서 상점이니까. 대화상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다. 지금 네네. 네, 대화상점을 또 운영하면서. 네. 이건 솔직히 궁금한데. 네.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 책을 진짜 많이 읽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잡히는지,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 운영자의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니즈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선뜻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죠. 뭐 내가 참여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나름 열심히 대학교에서도 공부했고 그래서 취준을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맨날 정해진 일만 하고 뭐 정해진 루틴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되게 멍청이가 되고 있다는 걸 느낀대요. 뭔가 그렇죠. 말을 하고 싶은데 단어가 안 떠올란다든가 뭔가 담긴 게 없으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 없는 같기도 것 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경험들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영역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더 다른 내 삶적인 일상적인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 말고서도의 대화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나의 감성을 나눌 수 있는 대화도 필요할 수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내가 너무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독서 모임 나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런 분들 중에서 되게 오래 남으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모임을 한 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5년 내내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은 진짜. 그죠. 서비스라고 본다면 서비스 이용을 계속 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계속 책을 읽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평생 안 읽을 책 다 여기서 읽으시는 분들도 엄청 많죠. 어떻게 보면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책의 맛을 들이면서 네. 계속 또 나오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책 읽는 거가 습관이 되니까 재밌고 자기가 또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야, 이 마음이. 네, 그런 것도 지식이. 있고 다른 장점으로는 보통 영화를 보고 나면 저희는 영화 모임도 하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영화를 자기 스스로 느낀 감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걸 했는데 나는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라고 누구나 그런 해석과 감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감상이 모든 감상은 다 맞지만 그리고 그 해석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양할 수 있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책을 읽는다라는 그런
니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말을 할까? 도 너무 궁금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쵸.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건 한 명 한 명이 결국 전 책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우리 하나하나가 책이다 사실은. 그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그 사람이 적어 놓은 어떤 책의 한 부분을 읽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결국 만난다. 그러니까 독서 모임을 통해서 타인을 만나는 거 역시 내가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타인을 만남으로 해서 책을 2권을 읽는 거죠. 그러면 10명을 만나면 10권의 책을 잠깐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죠. 10분의 1씩 10권의 책을 읽었으니까. 네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책이라는 것도 이 사람의 생각에서 느낌에서 감정을 기록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똑같은 책이 인풋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네. 내 경험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네. 하니까. 설령 책을 내가 오독해서 읽었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 읽었네? 어떤 부분이 재밌네?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네. 그런 또 매력이 있네요. 내가 어떻게 읽든 간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쵸, 그쵸. 책을 읽는 습관도 만들어지지만 그걸 통해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걸 깨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럼요. 일석삼사조까지.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장점이.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장점이 많은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이에요. 누구나 힘든 게 있잖아요. 뭘 하다 보면. 그죠? 그럼 또 이 대화상점의 독서 모임 운영하시면서 가장 좀 힘들 어떤 점이나 곤란했던 점도 있으신지. 뭐 지금이 제일 곤란한데 그렇죠. 지금 가장 힘들죠, 사실. 네. 이번 달 매출이 네. 작년 이맘때쯤 매출의 10분의 1을 찍었어요. 10분의 1이면 거의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11조 수준으로. 그죠. 네. 뭐 부가세만큼 나왔어요. 네. 네. 이번 그죠? 근데 좀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의 가슴이 아파요. 입장에서는 가장 힘들죠, 사실. 다른 것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거예요? 네, 더 없습니다. 더 힘들 수 없어요. 아니요.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또 다른 거 하나 있으신가요? 뭐 아니, 운영할 적이 힘드셨던. 아니요, 근데 다 돈 문제예요. 그쵸. 돈 문제가 제일 힘든데 네. 이런 사람이 있었다. 모임 중에. 아니요, 모임원 분들 중에 힘들게 하신 분들은 물론 네. 존재하긴 했으나 네. 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다 잘라내셨. 아니. 강퇴는 뭐 안 하시고. 우리 병선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선하시고 착해서 아마 모임원을 강퇴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건 사업하면서 힘든 거랑 그렇죠.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서 모임 사업을 하면서 힘든 거라기보다는 뭐냐면, 결국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는 어떠한 가치를 파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치를 재화, 서비스 같은 걸로 파는 상품이네, 형태를 갖고 재화.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팔려면 결국에는 모든 가치라는 건 지속 가능성 안에서만 논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잠깐 반짝해서 엄청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팔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상 더 못 가니까. 네. 그렇죠. 내가 엄청 좋은 상품을 샀는데 딱 한 달 쓰고 그 다음부터는 제 기능을 못 해. 그러면 그 회사의 가치가 과연 높을까? 그것을 구매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을까라고 보면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회사에게 요구되는 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고 지속 가능성 안에서만 논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가치라는 건, 특히 회사의 가치라는 건 확실하군요. 사업을 할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한지 가장 중요하다. 그쵸. 근데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수익 창출을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아, 질 좋고 값싼 서비스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질 좋고 값싼 서비스는 어디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죠. 인건비의 감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착취라고 하면 좀 그렇고 많이 그쵸,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나이키 운동화가 왜 이렇게 싸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계속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동남아권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강제 아동 노동을 시킴으로써 가격이 그만큼 싸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런 이슈들 있죠. 이거 논외인데 죄송해요. 너무 많이 갔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속 가능성. 기업이라는 건 지속 가능성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난 가치를 팔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한 상업적인 행위를 하다 보면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고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그 경영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뭐랄까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생각했을 때 아 얘네 돈만 밝히고 돈 때문에 하는 기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까봐 되게 겁이 많이 들었죠. 항상 서비스를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대중적인 독서 모임을 많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대중적인 가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대중적인 가격을 갖고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또 올려야 되고 뭐 그러다 보면 대중성과 또 멀어지게 되는 뭐 그런 딜레마 같은 문제점들이 항상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치를 파는 입장에서 대중성과 그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자본이 필요한데 네, 그죠. 최소한의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그 이상의 마진을 남겨야 되죠. 남겨야 네네, 그죠. 내가 더 많은 이제 독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유입하고 네, 그걸 맞아요, 또 맞아요. 보급을 할 수 있는데 그 그쵸. 서비스를 그게 안 맞게 돼버리면 왜냐면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코로나도 그럴 수가 있고 맞아요, 맞아요. 어떤 뭐 타격을 줄 수 있는 모든 변수가 많아서 그 지속 가능성이 뭔가 막혔을 때 가장 힘들죠. 나는 지속 가능성도 힘들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가치가 조금씩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도 힘들죠. 대표 입장에서 네, 내가 그쵸, 원래 그쵸. 이걸 했던 본질은 이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변질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혹은 뭐 변질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또 슬프죠. 그렇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네네.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사업이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물론 애초에 그냥 진짜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이유만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뭐 그럼 좋죠. 사회에 네. 기여를 하고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금 내가 이 젊음을 희생하더라도 이 서비스와 이 아이디어를 내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인데 그게 되지 않는 어떤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고민이 진짜 많으시겠어요. 뭐 옛날엔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생존권 돈이 필요해. 너무 가난해. 맞아요. 너무 가난해.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런 발전적인 고민을 또 가지고 계시니까 언젠가 우리 병석 대표님이 그 최소한 또 자본이 조금 생기면 어떻게 되든 다시 또 그걸 꿈꾸실 거잖아요. 그때는 네, 그죠. 조금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 항상 그래도 응원하고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한 네. 밖에서는 고양이가 싸우는데요. 고양이 모습이에요? 고양이. 진짜. 저 고양이 발전기 소리입니다.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진짜 크다. 고양이가 사람 애 키우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네요. 그쵸. 끄고 갑시다. 네. 고양이가 오니까. 그래도 이제 병선이께서 대화상점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독서 모임을 많이 하고 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잖아요, 사실. 열심히 읽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읽은 책이 예측하기로 한 몇 권 정도 되시죠? 1년에 한 100에서 150권 정도 읽었으니까 와, 그렇게 5년 정도 했다고 보면 거의 뭐- 최소 500권, 많게는 한 75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와, 많이 읽었다고 보기에는 근데 또 누구- 책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도 막 요즘- 이틀에 한 권씩 읽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 그런 저는 분은 좀 이제 책벌레시고 그래도 750권이면 누군가는 평생 100권도 못 읽고 이제 가신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신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750권 그래도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우리 병성님도 지금 진로로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네. 사업과 지금 어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까. 그죠, 그죠. 근데 진로 고민이 사실 청년들이 가장 많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죠. 평생 고민이죠. 그렇죠. 평생 가야 될 고민이지만 이 청년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거나 진로에 관해 추천해 주실 책이나 글이 있으실까 좀 궁금하긴 해요. 좋아하는 뭐 어떤 작가나 책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진로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계속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삶 순간이 그죠. 선택이니까. 내가 뭐 원하는 뭐 고등학생이라 치면 내가 원하는 점수를 꼭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회사에 꼭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죠. 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연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슬프네요, 그 얘기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몇몇은 될 수 있으나 수많은 나의 희망 중에 일부분만 계속 되는 거고 그 외 나머지는 계속 우리는 실패를 하거나 희망을 바꾸거나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이 조금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그쵸, 우울하죠. 그렇게 보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거를 나이 들면 들수록 더 알아가죠. 내 뜻대로 되는 게 그죠? 하나도 없다. 이 초등학교 때는 서울대 갈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스카이 갈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인서울 갈 것 같은 그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런 그렇죠. 마음처럼 맞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참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고 내가 노력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지를 발현하는 것도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그렇죠. 뭐 저도 요새 그러니까 일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진로를 찾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뭐 다른 창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줬을까? 물론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객관적으로 돌아가는 세상인 거고 세계인 건데 그 세계에 단지 내가 일부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 보고 왜 나한테 이래? 라고 말하는 건 별로 성숙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상을 탓하기보다는 그 탓하는 거는 근데 하다 보면 탓하게 되거든요.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 일들이 내 뜻처럼 편하고 쉽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되게 많았는데 그때 되게 도움을 준 책이 있어요. 서론이 이렇게 깁니다. 엄청난 책일 것 같아요. 서론을 한 3분 동안 얘기했어. 막 진짜 막 성경이나 막 불경 이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오래된 책인가요? 오래된 책은 아니죠.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된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책. 제가 독서 모임 하면서 읽은 책인데 그 당시에 좀 어려운 책을 읽어보자 라는 그 마음으로 만든 반이 있었어요. 어려운 책. 네, 3달 만에 폐강했습니다만 너무 어려워서 저도 못 읽겠더라고요. 네. 제가 책을 잘 읽는 편은 아니라서 그랬는데 그 3달 동안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다들 되게 잘 아시는 이방인이라는 책을 쓴 실존주의를 태동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알베르 까미의 유명한 작가님이죠. 시지프 신화라는 고전이잖아요, 산문집이죠. 고전. 네, 그렇죠. 고전의 반열에 오르죠. 산문집인데 산문집이죠. 이방인. 에세이에 가까워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지프 신화, 뭐 시시포스 신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은 그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불을 줬다라는 이유로 계속 재생되는 몸인데 그 독수리한테 심장을 뜯어먹히는 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뭐 지구인가요? 이 세계를 계속 그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형벌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시시포스는 어떤 벌을 받았냐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세모난 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덩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데,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 산 꼭대기에 올리는 형벌을 받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 산 꼭대기는 너무나도 뾰족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오르는 건 딱 일부분이에요. 0.1초? 다시 또 그냥 다시 떨어져요. 또 올려요. 근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죠. 영원한 약간 심판을 받은 것 같아요. 그쵸. 영원하게 고통받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 같은 계속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형벌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막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영벌 같은. 네, 영원한 그쵸. 벌. 네, 맞아요. 그런 벌을 받은 게 시시프스인 거예요. 근데 알베르 까미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마치 우리 삶과 닮지 않았는가? 그걸 우리 쳇바퀴처럼 루틴하고 흘러가는 삶 속에서 어찌 보면 의미 없을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그렇죠. 막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룬 건 한순간이고 나머지는 다시 돌을 굴려서 올려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어차피 허무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 다시 내려오니까. 그러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 알베르 까미가 말한 부조리의 영역인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는 건 극히 일부분이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죠. 원하고 바라는 일들보다 그렇지 않게 세상이 돌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어찌 보면 비극으로 가득 찬 세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만큼 그 알베르 까미라는 그 작가가 인생에 대해 깊게 그쵸. 엄청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해본 거네요. 근데 이 에세이에서 맨 처음에 알베르 까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자살하지 않는가? 왜 자살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독자한테. 왜 안 죽냐? 왜 안 죽어?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네가 원하는 거 되지 않는 세상인데 왜 안 죽어? 계속 이렇게 시시포스처럼 끝없이 의미 없게 그 돌을 올려야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왜 안 죽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쳇바퀴 같은 삶인데. 그렇죠. 왜 죽지 않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알베르 까미는 논증을 하는 거죠. 이건 저만의 해석이에요. 이게 네네. 100% 맞는 해석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죠. 왜 자살하지 않는가는 왜 살아있는가? 라는 말로 치환시킬 수 있으며, 왜 살아있는가는 왜 살아있는가 앞에 어떤 이유로서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가는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가라는 걸로 치환시킬 수 있어요. 즉, 왜 자살하지 않는가는 왜 살아있는가, 왜 살아있는가는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가, 즉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것들로 치환시켜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깊게 삶의 이 의미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쵸. 인간의 삶.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만들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나는 눈을 떠서 살아.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눈 떠서 살아. 라는 게 아니라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살아있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미가 뭘까?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 내가 뭐 좋은 회사 가고 돈 많이 벌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과연 삶의 의미인가? 라는 고민들은 인간은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힘들 때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건 저만의 해석인데, 이 아까 부조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조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 좀 다르긴 한데, 부조리가 조리가 아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조리가 아닌 부조리. 그죠? 뭐 이게 의역의 차이가 있겠으나, 근데 조리라는 건 조리 있게 말 잘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리예요. 조리 뭔가 그죠.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논리가 맞다는 거죠. 딱 떨어지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부조리한 거는 이렇게 맞는 것. 그죠? 부조리한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제 해석이에요. 100% 맞는 해석은 아니라고. 그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논증을 해보면 삶이 만약 졸이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딱 한 대로 졸이 있는 삶. 딱딱딱딱 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럼 그런 사람이 돼요. 나 얘랑 사귀고 싶어. 그럼 얘랑 사귀어요. 뭐 나 이런 돈을 벌고 싶고 나 이런 성취를 하고 싶어. 그런 성취를 하게 돼요. 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뭐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에서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과연 의미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그렇게 되면 가치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삶에 대해서는 과연 더 나은 것에 대한 가치라는 것이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나은 것, 그렇게 됐을 때. 다 조리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다 좋다라는 말은 다 안 좋다라는 말로 치환될 수 있거든요, 또. 왜냐면 비교 준위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존재하는 네, 것 그쵸. 같이. 그래서 조리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리 있는 삶에는 가치가 없어요. 부조리 의미 또한 없어요. 그렇네요. 우리가 부조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미 부여를 해야 또 살아갈 뭔가를 찾는 거니까. 결국에는 삶이라는 것이 시시포스처럼 무거운 돌멩이를 끝없이 올려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조리한 삶 속에서 조그마한 성공을 맛볼 수도 있고 계속적인 가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더 소중한 것,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되는 것이 있고 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소중한 것이 있듯이 결국에는 부조리한 삶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또 판단을 내리셨군요. 말장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깊이 고민을 해보신 거죠. 그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조리한 삶, 그죠. 부조리한 삶. 부조리했기 때문에 삶의 가치가 발생되는 거고 내가 지금 힘들고 뭔가 무엇인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이게 반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자체가 되게 가치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새 진짜 이 생각이 많이 도움이 돼요. 고민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라는 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인식해야지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고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었던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언젠가 나의 아버지가 슈퍼맨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역시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삶이라는 것이 행복의 연속이 아님 그 지루함과 권태와 고난의 연속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삶이란 고난과 부조리의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쉽게 말해 삶은 좀 거칠게 표현하면 개 같은 당신아. 개똥밭에서 부르는 거죠. 근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나타나는 또 속담이 있는데 그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자살하지 말라고 얘기는 해요. 결론은 살아야 된다. 부조리하지만. 그러니까 부조리한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삶이라는 것이 인식하고 부조리하다.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도 궁금해지긴 하는데 병성님의 큰 고민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읽으면 이제 머리가 터지지 않을까.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었죠. 제가 읽었을 때 네.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책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읽기 어려운. 깊다. 아직 저도 다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은. 읽는데도 시간 엄청 많이 걸렸고 시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정신력. 이 집중하면서 끈기. 읽어야 되는. 단순히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읽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읽어야지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의미를 깨닫겠어. 저는 그랬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읽었다는 것 자체가.
노력했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옛날에 읽어본 것 같은데 대충 읽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 읽어보고. 너무 어려워. 알겠습니다.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삶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게 되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 조금 무거운 주제였으니까 가벼운 주제 가볍게, 네, 막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네. 고민 독서 모임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는데 뭔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네. 참여를 못하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얘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참여해라도 좋고 하지 마. 뭐 아니면 이렇게 할 거면 해. 뭐 아니면 마라. 제가 뭘 하는 말이 되게 긴데 그래도 짧게 얘기하자면 네. 짧게 얘기하자면 막 독서 모임에서 엄청 고매한 얘기를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아까처럼 그런 까미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3달 만에 폐강된다. 그 어려운 책은 3달 만에 이제 폐강이 됐다고. 네, 빠르게 폐강이 되고 가끔 넣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뭐 엄청 고매하고 어렵고 막 고지식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지적인 생각을 뽐내면서 막 책 별로 안 읽은 사람을 주눅들게 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참여하고 싶다. 근데 막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혹시 가서 너무 허접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또 시지프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또 그게 있어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네. 뭐 비슷한 소재를 갖고 만든 드라마예요. 뭐 잘 만든 드라마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그 드라마를 보고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근데 박민영 오랜만에 나왔는데 진짜 너무 이쁘다. 막 근데 연출은 좀 요렇지 않았느냐. 난 요런 부분에서 뭐 드라마의 제목이 요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친구랑 얘기할 수 있잖아요. 편하게. 그렇죠. 그거 그냥 모임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한 친구들과 하는 얘기처럼 네, 그죠. 참여하되 다시 대신 소재가 좀 다른 거죠. 대화의 소재가. 내가 평소에 하지 않았던 소재들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고 어려운 책 갖고 하지도 않고 편하게 오셔서 참여하시면 된다는 말씀. 시지프 신화를 다룬 반들은 2반도 안 되고 나머지는 되게 쉽고 편하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반들 그런 반들도 되게 쉽게 많아요. 비교적 읽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책들로 꼭 어려워야지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엇이든 간에. 가장 쉬운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사람들에게 와닿는 거니까.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오시라.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모임에 오시면 더 좋은데 있을진 모르겠네요. 네, 코로나가 곧 좀 열 빨리 겁니다. 끝나면. 네, 네. 코로나 빨리 때려잡고 네. 다시 이제 우리 대화 상점에서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또 병선님 얘기 하나 묻다면 너 오늘 출연해줬으니까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짧은 뭐 한마디가 있다면 이건 정말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카메라를 보시고 네, 한번 해주신다면 제일 어렵네요. 네. 제일 어렵죠. 카메라 꼭 안 보셔도 돼요. 나 그래요? 자신에게 그냥 해주고 싶은 말. 삶이란 원래 부조리하고 거지 같은 거니까 잘 버텨내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 뭔가 까미 작가님이 환생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뭐 그럼에도 봄은 올 거니까. 하지만 봄은 오자. 뭐 봄 오기 전에 말라 죽는 수많은 식물들이 있는 것도 알겠지만 난 말라 죽지 않을 거고. 그럼에도 봄은 오니까 부조리한 삶을 잘 버텨내도록. 알겠습니다. 뭔가 가볍게 얘기하신 듯하지만 그래도 안에 뭔가 뿌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편집하시기 힘들겠어요. 아닙니다. 다 잘라내셔도 돼요. 거의 다 안 자를 거예요. 다 자르셔도 돼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병석 이제 독서 모임 브랜드를 운영하셨던 우리 대화상점의 대표이자 지금은 또 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못하고 알바 자리를 구하고 있는 백수가 된
우리 김병석 대표님을 모시고 감성 투백을 진행해봤습니다. 네, 좀 어떠셨나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느낌이 너무 재밌었고요. 아 정말인가요? 아니 뭐 거짓말은 아니니까. 네, 부조리한 삶 속에서 재미를 느끼셨나요? 네 그러네요. 소소한 재미를 느꼈고 다행입니다. 너무 글로님께서 질문 잘해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야 뭐 혼자 차리신 밥그릇에도 밥그릇을 올렸대. 숟가락 올린 거밖에 없는데. 공깃밥이 2개나. 네, 밥 2그릇 먹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좀 어떠셨나요? 네. 방금 얘기. 좋았다. 상투적인 거라도 좀 뭐 해주잖아요. 상투적인 게 뭐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가장 좋았던 부분. 그래도 아니 계속 거의 다 얘기했는데. 다 제가 얘기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하고 네, 오늘 우리 병석 팀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참 우프다.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면 또 웃기잖아요. 삶이 뭐 별거 있어? 한바탕 웃다가 가면 되는 거지라는 말 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그죠. 한편으로는 되게 또 비극처럼 슬퍼요. 네. 삶은 비극이죠? 희극이자 비극. 아니요 비극이. 비극인가요? 진짜 부정. 네, 이분 굉장히 웃긴 일도 많고 이제 슬픈 일도 많으니까 하지만은 너무 낙담하지만은 않아야겠다는 또 다짐을 합니다. 네,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희망이라는 걸 걸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그 희망이 또 나의 옆에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조력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삶의 다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이제 대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또 내가 되는 네 것이고 그렇죠. 또 때로는 또 백수처럼 내 삶을 마음껏 탕진한다고 해야 되나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탕진제 만다. 네 맞아요. 네, 그런 말도 있던데 또 백수이기도 한 우리 세상의 모든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인사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사하고 싶으신가요? 글로밥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을 또 네. 우리 대화상점도 뭐 언제 다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혹시 하게 되면 네. 한번 본 것 같다 라고 하시면서 클릭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하고 싶으신 분들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왜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네, 그 결혼 정보업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여기서 이만 물러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